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같은 장은 너무 힘듭니다. 음, 미국이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그 PPI의 이제 시장 예상치 상회 이게 그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하고 겹치면서 여기에서 파월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크다. 예, 이게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시장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선반영해서 지금 주가를 잔뜩 끌어올려 놨는데 9월에 금리를 낮추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금리를 낮출 거라고 심지어 비커도 조금 하면서 0.5%포인트 낮추겠다고 하면서 시장이 잔뜩 올려놨는데 그걸 되돌려야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깜짝 금리를 인하할 경우 오늘 빠진 것만큼 아마 올릴 겁니다. 굉장히 크게 올릴 건데 그거는 또 이 잭슨홀 미팅 이번 주에 이제 파월 발언이 나오는데 파월이 직접적으로 금리 올릴 거다 내릴 거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걸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하고 받아들일지를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 증시 흐름을 이제 봐야 돼요. 파월 발언이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 뒤에 우리는 이제 아침장에서 시초가에서 뭐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그 영향을 받은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까지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리죠, 시장이. 자, 헷갈리고 불확실할 때 어떡하죠? 뺍니다. 무조건 뺍니다. 근데 외국인이 특히 그렇게 빼요. 외국인은 잘 모르면 뺍니다. 벌써 며칠째, 한 4일째인가 지금 빼고 있어요, 연달아. 거의 1조 넘게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자, 그러면, 증시에서 외국인이 계속 이탈하고, 그래도 기관이 버텨주고, 오늘도 기관은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같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특히 코스피에서. 기관이 샀단 말이에요. 특히 금융투자가. 금융투자는 단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막 빠지는데 금융투자가 사는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게 오늘 힌트가 어디에 있었느냐? 금융투자가 언제 샀느냐에 있어요. 오후 들어 샀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빠질 때는 이건 팔아야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수급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봤으면 이상하다. 기관이 사네? 근데 기관이 사는 것 중에 뭐 투신이나 은행이나 이런 게 사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가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비중을 다시 채우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오늘 흐름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초가 부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빠질 수도 있고 내일 더 빠질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 보면은 막 0.3%씩 빠지고 있어요.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0.2% 약간 이제 줄였네요. 이제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우리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폭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이는 거고요. 계속 빠진다?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일정 수준에서 더 안 빠지고 횡보하네? 그럼 지켜보다가 반등을 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일봉을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분봉을 체크하면서 분봉이 돌아서네. 흐름이 뭐 3분봉 내지는 뭐 5분봉을 봐도 좋고 10분봉을 봐도 좋지만 조금 10분봉까지 가면은 좀 느려집니다. 5분봉도 좀 느려지는 것 같고 3분봉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은데 그때 3분봉이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딱 돌아설 때 아까 하락할 때 막 시초가에 팔았는데 쭉 더 빠지다가 돌아설 때 그때 다시 채우면서 쫓아가는 흐름이었던 거예요. 오늘 흐름은 이제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제가 오늘 저의 포지션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께는 이제 또 저한테 물어보셨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그런 식이었어요. 오늘 종목 흐름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이 갖고 있던 종목을 덜어내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먼저 튀어오르기 시작한 종목들부터 사기 시작해서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종목과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시간으로 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주가가 폭락할 때, 그렇다고 해서 폭락할 때 오늘 좀 빠지면서 팔았지만 결과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크게 내다가 최근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결국은 수익을 내고 팔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고 할 때 우리 꼭대기에서 이제 팔지 않고 어깨 정도에서 판다고 할 때의 그 어깨였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오늘의 흐름만은 그렇게 저는 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오늘의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열심히 뭐 매도하고 매수하고 뭐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낸 것 같지만 다 빨갛게 끝났어요. 결국에 매수한 가격대 대비해서 그 최종 이제 종가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일 약간 하락한다 하더라도 또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는 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이제 종목 얘기는 오늘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망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시황 분석을 먼저 좀 해드리고 종목은 좀 늦더라도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장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43종목이 올랐고요. 645종목이 빠졌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코스피 0.68% 빠졌고요. 코스피 100은 0.56. 뭐 약간의 차이지만 대형주들의 흐름이 더 나았다는 거죠. 코스피는 370종목 올랐고 1263종목이 빠졌습니다. 1.31% 하락했고 코스닥 150이 1.08 역시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았다는 거고요.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샀는데 금융투자가 샀고 코스닥은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선물지수 0.28% 빠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지금은 0.2% 약간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0.51% 7원 넘게 올라서 1399.1원 보고 계신데 지금 1398.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1.48% 내려서 61.77달러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AI 거품론 확산에 따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세 등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체코 원전 계약 우려 등으로 원전 관련주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크게 하락을 했다가 2%대 하락했다가 기관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축소했다. 이거예요, 이거. 예, 기관의 반발 매수세. 금융투자. 예,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한 업종 잘 살펴보시면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 약세에 따른 나스닥 급락 등의 영향으로 2차 전지주들 약세를 보이며 1%대 하락했다. 네, 2차 전지들은 많이 빠지면 이건 기회라고 보고 적당한 타이밍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빅테크 낙폭 확대되며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금리 인하 전망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해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미국의 AI 버블 우려감에 빅테크들 낙폭이 확대되면서 크게 빠졌다. 또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 기반으로 금속과 건설 등의 약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 드라마 중국 진출 기대감에 따른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의 AI들 진짜 크게 빠졌습니다. 막 10% 이상씩 빠졌고요. 양자 컴퓨터 이런 가치 종목들 어제 양자 컴퓨터도 한 6에서 8%씩 크게 빠졌고 또 반도체들도 크게 빠졌고 어제는 미국도 엄청나게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크게 빠졌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면 오늘 삼성전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71% 그리고 기아가 또 1.06% 올랐고 하락 종목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4%대 SK 하이닉스가 2.66%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펩트론이 6%대 어제 많이 빠졌다 오늘 크게 올랐고 SM이 1.82% 올랐습니다. 반면에 빠진 종목들 보면 파마리서치와 리가캠바이오가 나란히 4%대 빠졌고 ABL바이오도 3%대 하락했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가 음식료 담배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농심이 7%대, 한성기업이 5%대, KTNG가 2%대 올랐고 반면에 기계 장비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STX 엔진이 6%대, 두산 에너빌리티가 4%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락문화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스튜디오 미르가 6%대, YG 엔터테인먼트가 5%대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금속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삼양 컴텍이 10%대, SY 스틸텍 7%대, 동일 스틸럭스 5%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 보면은 일동제약이 7%대, 바이오노트가 3%대 올랐고 하락 종목은 파미셀과 일성 IS가 4%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콜마 B&H가 상한가, 펩트론이 6%대, 텔콘 RF제약이 4%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G2G 바이오가 8%대, IT캠과 폴라리스 AI 파마가 6%대 빠졌습니다. 자, 공매도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 화학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HLB, 에코프로, 리가캠바이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한진칼, S1, 삼성 SDS, 오리온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오텍, 이미지스, 웹젠, 디오, 파트론 순이었습니다. 자, 선물지수 볼까요? 다우가 20포인트, S&P 500이 8포인트 정도, 나스닥이 한 60포인트 정도. 나스닥이 역시 좀 많이 빠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0.18%, 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가 0.25%로 좀 빠지고 있네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우가 마이너스 11, 낙폭 좀 줄이고 있죠. S&P 500이 마이너스 7, 나스닥이 마이너스 55. 네, 나스닥만 좀 비슷하고 다우하고 S&P 500은 좀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내일장에서는 또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내일 미국 지금 현재로 보면 미국 증시 좀 더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이 하락을 계속 맞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비자발적 장투로 가는, 그리고 시장이 반등할 때 많이 빠진 종목은 약하니까 또 수급이 빠져나갔으니까 반등도 약합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좀 클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무기가 된다는 걸 계속 염두에 두시고 투자할 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